수연이는 공부를 못해서 지방대 갔지. 동창들 사이에서는 이런 평가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수연 씨는 몇 년간 직장 생활을 했지만 결혼과 함께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수연 씨의 동창들은 모두 화려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수연아, 나 이번에 파트너 됐어. 연봉이 억 단위야. 박미정은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 해외 출장도 많이 다니고. 최유리는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했습니다. 내 회사 직원이 이제 10명이야. 상장 준비하고 있어. 정소영은 의사가 되어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예약이 몇 달씩 밀려. 이런 화려한 동창들과 달리 수연 씨는 늘 조용했습니다. 수연이는 뭐해? 동창회에서 누군가 물어보면 그냥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있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아, 전업주부구나. 요즘 드물다 전업주부가. 남편이 돈을 잘 버시나 봐. 아니야, 그냥 평범해. 아이들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야. 수연 씨의 대답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동창들은 점점 수연 씨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는 세상 물정을 몰라. 집에만 있으니까 할 이야기가 없지. 우리랑은 살아온 세계가 달라. 특히 이지은은 수연 씨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수연아, 요즘 뭐해? 아직도 그냥 집에만 있어? 응.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에이,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나는 요즘 1억짜리 케이스 맡아서 너무 바빠. 그렇구나. 수연이도 뭔가 해봐. 나이 들어서 남편한테만 의존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딱히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문제지. 우리는 다들 전문직이나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독립적인데 수연이만 혼자. 이지은의 말에는 노골적인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미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연아, 너도 이제 뭔가 시작해봐. 내가 아는 회사에 일자리 있으면 소개해줄게. 고마워. 근데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아이들 핑계 대지 말고. 요즘 워킹맘들 다 그렇게 해. 나도 애 키우면서 일하는데. 미정이는 대단해. 대단한 게 아니라 현실이야. 요즘 세상에 전업주부로만 살면 도태돼. 최유리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수연이 보면 답답해. 능력도 있을 텐데 왜 그냥 집에만 있어? 능력이 어디 있어?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그런 마인드부터 바꿔야지. 나도 처음에는 작은 사업부터 시작했어. 유리는 원래 사업 감각이 있었잖아. 사업 감각은 무슨, 다 노력하기 나름이야. 수연이도 의지만 있으면. 정소영은 가장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수연이 만나면 할 이야기가 없어. 우리는 다 일 이야기, 사업 이야기 하는데 수연이는 육아 이야기밖에 없잖아. 미안해. 내가 세상 경험이 부족해서. 세상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사회와 단절돼서 사는 거지. 그런가. 의사로서 조언하는데 수연이 이대로 계속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릴 수 있어. 동창들의 무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동창회를 할 때마다 수연 씨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너희들은 다 성공했는데 나만. 하지만 수연 씨는 이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참았습니다. 2019년 여름 고등학교 졸업 20주년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이날도 수연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참석했습니다. 수연아, 오늘도 수수하게 왔네. 이지은이 수연 씨의 옷차림을 훑어봤습니다. 수연 씨는 백화점에서 산 평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응,
이게 편해서. 나는 오늘 이태리에서 맞춘 드레스 입었어. 300만 원 했는데 어때? 예뻐. 이지은은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작년에 포르쉐 샀어. 수연이도 차 바꿔봐. 계속 그 낡은 차 타지 말고. 우리 차는 아직 멀쩡해서. 멀쩡한 게 문제가 아니야.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 최유리도 합세했습니다. 내가 강남에 사무실 확장했어. 임대료만 월 1,000만 원인데 그만한 가치가 있어. 대단하다. 수연이도 뭔가 도전해봐.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되지. 정소영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솔직히 우리 모임에 수연이만 오면 분위기가 다운돼. 성공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자리인데. 소영아, 그렇게 말하면. 다른 동창이 말렸지만 정소영은 계속했습니다. 사실이잖아. 우리는 다 각자 분야에서 성공했는데 수연이만 그냥 전업주부고. 수연 씨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업주부도 나름의 가치가 있지. 다른 동창이 수연 씨를 두둔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졌습니다. 가치? 무슨 가치? 남편 돈으로 사는 게 무슨 가치야? 정소영이 비웃었습니다. 그날 동창회에서 수연 씨는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미안해, 아이들 때문에 먼저 가볼게. 그래, 조심해서 가. 수연 씨가 나간 후 동창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이 좀 안쓰럽긴 하다. 하지만 저렇게 의욕 없이 살면 남편이라도 잘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평범하던데. 고등학교 때부터 별로 특별할 게 없었잖아. 집에 돌아온 수연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정말 실패한 인생인가? 하지만 수연 씨에게는 동창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사실 10년째 소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펜네임으로 말입니다. 수연 씨의 펜네임은 한소라였습니다. 한소라라는 이름으로 쓴 소설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에 출간한 그날의 약속이라는 소설은 100만 부 이상 팔렸고 유명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어 1,000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수연 씨는 이 작품의 원작자이면서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몰랐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수연 씨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가라는 직업이 불안정해 보일까봐 그랬어. 그리고 솔직히 동창들이 질투할까 봐서도. 수연 씨는 겸손한 성격이었습니다. 성공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동창회에서 당한 모욕은 수연 씨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그만 참자. 수연 씨는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수연 씨는 출판사 편집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편집자님, 제가 실명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싶어요. 실명으로요? 지금까지 펜네임 쓰시면서 비밀로 하시더니. 상황이 바뀌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실명 공개하면 인터뷰나 방송 출연도 해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요. 편집자는 기뻤습니다. 한소라의 정체가 궁금했던 독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대형 서점에서 사인회 하는 거 어떠세요? 좋아요. 그리고 TV 토크쇼 출연도 잡아드릴게요. 네. 수연 씨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남의 대형 서점에서 한소라 작가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포스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베스트셀러 그날의 약속 작가 한소라 김수현 사인회. 영화 1,000만 관객 돌파 기념. 수연 씨는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세련된 옷을 입었습니다.
사인회장에는 수백 명의 독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와, 한소라 작가가 이렇게 젊고 예쁘시네. 그날의 약속 정말 재밌게 봤어요. 다음 작품은 언제 나와요? 수연 씨는 독자들과 즐겁게 대화하며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인의 중간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지은, 박미정, 최유리, 정소영이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수연이? 동창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이가 작가라고? 한소라가 수연이었어? 그 유명한 그날의 약속 작가가? 동창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연 씨는 평온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 오랜만이야. 수연아, 이게 뭐야? 너가 정말 한소라야? 응, 10년째 소설 쓰고 있어. 10년째? 그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응, 비밀로 하고 있었어. 이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날의 약속도 내가 쓴 거야? 맞아. 영화 시나리오도 내가 썼어. 영화가 1,000만 관객이. 응, 다행히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 동창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평범한 전업주부 수연이가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성공한 작가였던 것입니다. 박미정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우리가 몰랐네. 왜 말 안 했어? 별로. 자랑할 일도 아니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최유리도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수연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몰라봤나 봐. 괜찮아. 나도 말 안 했으니까. 정소영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동안 수연 씨를 가장 무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연아,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별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수연 씨의 눈빛에는 미묘한 만족감이 스쳐갔습니다. 사인회가 끝난 후 동창들은 수연 씨를 둘러싸고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대박이다. 소설로 얼마나 버는 거야? 영화 판권료는 얼마 받았어? 다음 작품 계획은 뭐야? 수연 씨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돈 이야기는 좀 그렇지 않아? 아, 미안. 그런데 정말 궁금해서. 이해해. 하지만 작가로서는 돈보다 작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지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진짜 몰랐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줄.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좋아하는 일 하고 있을 뿐이야. 좋아하는 일로 이렇게 성공하다니. 정말 부러워. 박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회사 다니는 게 지겨웠는데. 수연이 보니까 용기가 나네. 미정이는 이미 충분히 성공했잖아. 성공? 나는 그냥 남의 회사에서 월급쟁이로 사는 거지. 수연이처럼 창조적인 일은 못하고. 최유리도 말했습니다. 나도 사업한다고 하지만 수연이만큼 의미 있는 일은 아니야. 사업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야. 정소영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무 무시한 것 같아. 무시한 게 아니야. 내가 말 안 했으니까. 하지만 전업주부라고 무시한 건 사실이잖아. 나는 실제로 전업주부이기도 해. 아이들 키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수연 씨의 여유로운 태도에 동창들은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며칠 후 수연 씨는 유명 토크쇼에 출연했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정말 특별합니다. 베스트셀러 그날의 약속의 작가 한소라, 본명 김수연 씨입니다. 박수가 터졌고 수연 씨가 무대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진행자가 질문했습니다. 10년간 팬네임으로만 활동하시다가 이번에 실명을 공개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동안은 조용히 작품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독자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요. 평소에는 어떤 생활을 하세요? 평범한 전업주부예요. 아이 둘 키우면서 틈틈이 소설 써요. 전업주부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라니 정말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동창들이 모두 봤습니다. 이지은은 TV를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연이가 이렇게 유명한 작가였다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누구 말이야? 내 동창인데 그동안 전업주부라고 무시했거든. 그런데 알고 보니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였어. 그래, 대단하네. 나보다 훨씬 성공한 거야.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을 들겠어. 박미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이 사람 내 동창이야. 진짜? 대박인데? 이 소설 영화로도 나왔잖아. 맞아.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 친구를 무시했어. 왜? 전업주부라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거든. 아, 그랬구나. 실제로는 여러분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었네. 그러게. 정말 창피해. 최유리는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수연이한테 뭐라고 했더라. 도전하라.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정말 바보 같았어. 정소영은 가장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수연이를 가장 심하게 무시했어. 전업주부는 가치가 없다고까지 말했는데 그 친구가 의사인 당신보다 훨씬 유명하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유명한 정도가 아니야. 아마 나보다 돈도 훨씬 많이 벌 거야. 정소영은 정말 후회했습니다. 한편 수연 씨의 TV 출연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전업주부가 숨겨진 베스트셀러 작가였다니. 진짜 대박.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한소라 작가 정체 공개, 네티즌들 반전의 여왕. 인터넷에는 수연 씨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전업주부를 무시하는 사람들 다 보세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 겸손하구나. 10년간 비밀로 하면서 묵묵히 작품 활동하신 게 대단해요. 가정과 일을 다 잘하시는 워킹맘의 모범. 수연 씨의 기존 작품들도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서점가에서는 수연 씨의 작품들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한소라 작가 열풍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실명 공개 후 작품 판매량이 300% 증가했습니다. 출판사는 기뻐했습니다. 수연 작가님 대박이에요. 주문이 쇄도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이런 기회에 신작도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수연 씨는 새로운 소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가면 뒤에 진실이었습니다. 동창회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몇 주 후 동창들은 수연 씨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은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수연아, 정말 축하해. TV에서 보니까 더 대단하더라. 고마워.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신경했던 것 같아. 미안해. 별일 아니야. 나도 이해해. 이번에 식사나 한번 할까? 내가 살게. 시간 되면 연락할게. 하지만 수연 씨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박미정도 연락했습니다. 수연아, 나 미정이야. 정말 대박이다. 응. 그런데 우리 진짜 몰랐어. 왜 말 안 했어? 그냥 조용히 하고 싶었어.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우리 곧 만나자. 최유리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수연아, 혹시 내 회사에서 스토리텔링 마케팅 자문해 줄 수 있어? 자문? 응. 요즘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하잖아. 수연이 도움받으면 우리 회사 매출이 훨씬 늘 것 같은데. 생각해 볼게. 수연아, 정말 부탁해. 비용도 많이 줄게.
정소영은 가장 적극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수연아, 나 소영이야. 정말 미안해. 괜찮다고 했잖아. 아니야, 괜찮을 리가 없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다 지난 일이야. 수연아, 내가 보상하고 싶어. 우리 병원에서 VIP 패키지 무료로 해줄게.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그리고 혹시 내 자서전 써줄 수 있어? 돈 많이 줄게. 수연 씨는 동창들의 급변한 태도를 보며 씁쓸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수연 씨는 냉정하게 거절하지도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들 바쁠 텐데 신경 쓰지 마.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동창들은 수연 씨의 여유로운 반응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수연 씨의 새 소설 가면 뒤에 진실이 출간 예고되었는데 그 내용이 화제가 된 것입니다. 명문고 출신 동창들의 허영과 속물근성을 적나라하게 그린 작품. 작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화소설. 성공에 대한 기준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 출판사의 홍보 문구였습니다. 동창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설마 우리 이야기를 쓴 건 아니겠지? 이지은이 걱정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수연이가 그런 사람 아니야. 박미정이 말했지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제목이 가면 뒤에 진실이잖아. 최유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소영은 가장 초조했습니다. 내가 수연이한테 가장 심하게 했는데 혹시 내 이야기가 나오면. 며칠 후 소설이 출간되었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소설 속에는 정말로 명문고 동창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조용한 전업주부 수연이고 그녀를 무시하는 동창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지은이라는 변호사 캐릭터는 이지은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미정이라는 회사 임원도 박미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리라는 사업가와 소영이라는 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교묘하게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동창들의 무시와 속물근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도 그들이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화해하고 진정한 우정을 찾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진짜 친구란 성공 여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다.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동창들은 이 소설을 읽고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이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연이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지은이 캐릭터가 바로 나야. 얼마나 추악하게 그려져 있는지. 하지만 소설에서는 지은이가 마지막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인공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박미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속물적이었나? 소설 속 미정이는 성공에 취해 친구를 무시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닫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유리는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수연이한테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작 현실에 안주한 건 나였네. 소설 속 유리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이지만 내적으로는 공허함을 느끼는 인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소영은 가장 충격이 컸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구나. 소설 속 소영이는 다른 사람들을 가장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자신의 오만함을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소설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성공의 기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소설이에요. 작가님이 실제로 겪은 일이라니 더 감동적이에요. 전업주부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다 읽어봐야 할 책. 방송국에서도 이 소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연 작가님, 드라마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드라마요? 네, 요즘 이런 현실적인 소재가 인기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수연 씨는 드라마화 제의도 받았습니다. 한편 동창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고민했습니다. 수연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지? 이지은이 다른 동창들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박미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설로 써버리면 최유리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실명은 안 나왔잖아. 정소영이 말했습니다. 실명이 문제가 아니야.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볼 거야. 이지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동창들은 수연 씨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은이 대표로 전화했습니다. 수연아, 소설 읽었어. 응. 어땠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우리가 너무 무시했지. 소설 읽으니까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알겠어. 지은아, 그건 소설이야. 현실과는 다르고. 아니야. 현실이 맞아. 나는 정말 그랬어. 이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나 정말 반성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게. 지은아. 그리고 내가 소설에서 우리를 나쁘게만 그리지 않고 마지막에 변화하는 모습까지 써준 거 고마워. 당연한 거야. 너희는 다 좋은 사람들이야. 단지 그때는 조금 오해가 있었을 뿐이고. 박미정, 최유리, 정소영도 차례로 전화해서 사과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속물적이었어. 수연아, 나도 미안해. 진짜 반성하고 있어. 수연아, 내가 가장 심하게 했는데. 정말 죄송해. 수연 씨는 모든 동창들을 용서했습니다. 다들 사과할 필요 없어. 우리는 여전히 친구야. 하지만 관계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동창들이 수연 씨를 존경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수연이가 정말 대단해. 우리는 겉으로만 성공한 건데 수연이가 진짜 성공한 거야.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성공했으니까. 그리고 가정도 잘 꾸리고 있고. 몇 달 후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연 씨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수연아, 축하해. 드라마 제작 확정됐다며? 응. 내년에 방영 예정이야. 와, 대박. 우리 동창이 이렇게 유명해지다니. 그리고 해외 출간도 결정됐다며? 아직 확정은 아니고 추진 중이야. 동창들은 수연 씨를 중심으로 모여 앉았습니다.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너한테 배운 게 있어. 뭔데? 진짜 성공한 사람은 겸손하다는 거. 나는 그동안 성공했다고 우쭐했는데. 지은이도 충분히 성공했어. 아니야. 너처럼 의미 있는 성공은 아니야. 박미정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수연이 보니까 내가 얼마나 허영에 빠져 있었는지 알겠어. 모든 성공에는 나름의 가치가 있어. 최유리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솔직히 부러워.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일로 성공하다니. 유리도 사업 좋아하잖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수연이처럼 순수한 동기는 아니었어. 정소영이 가장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진짜 미안해. 그때 내 말들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러워.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나는 평생 반성할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 거야. 소영이도 좋은 의사야. 자신감 가져.
그날 동창회는 정말 화목했습니다. 예전처럼 서로 자랑하느라 바쁜 게 아니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일이 힘들어. 이지은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수연 씨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승진 경쟁이 치열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건강 챙기면서 해. 고마워. 수연이가 있어서 위로가 돼. 박미정도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나도 요즘 일과 육아 병행이 힘들어. 어떤 점이 힘들어? 아이가 엄마를 많이 찾는데 죄책감이 들어. 미정이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이도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최유리는 사업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사업이 생각만큼 쉽지 않네. 요즘 매출이 떨어져서 걱정이야. 힘든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어. 유리는 능력 있으니까 극복할 거야. 정소영도 병원 운영의 어려움을 말했습니다. 환자들이 까다로워져서 스트레스가 심해. 의사는 정말 어려운 직업이야. 소영이가 대단해. 수연 씨는 모든 동창들의 고민을 따뜻하게 들어주고 위로해줬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날 때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수연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너와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나도 좋았어. 앞으로 자주 만나자. 그리고 너를 롤모델로 삼고 싶어. 롤모델? 응. 성공해도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 정말 배우고 싶어. 다른 동창들도 동감했습니다. 맞아. 수연이가 우리의 진짜 멘토야. 수연이한테 인생 상담 받고 싶어. 수연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한 친구야. 멘토나 롤모델 같은 건 필요 없어. 하지만 실제로는 수연 씨가 이 모임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동창들의 모임은 더 자주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임의 성격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서로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심 어린 소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진심으로 위로해줬습니다. 수연이 덕분에 우리가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아.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맞아. 예전에는 경쟁만 했는데 이제는 서로 돕고 있어. 박미정도 동의했습니다. 1년 후 수연 씨의 소설 가면 뒤의 진실이 드라마로 제작되어 방영되었습니다. 드라마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실적인 소재와 감동적인 스토리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성공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되짚어보게 하는 메시지가 화제입니다. 전업주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다룬 부분이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방송사 관계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수연 작가님, 시청률이 20%를 넘겼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시즌 2 제작 의향은 없으신가요? 생각해 볼게요.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수연 씨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각종 문학상도 받았습니다.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신 김수연 작가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찾아내려고 노력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싶습니다. 수연 씨의 수상 소식을 들은 동창들은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올해의 작가상을 받았어. 이지은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대박이다. 박미정도 기뻤습니다. 수연이 정말 대단해. 우리 동창이라는 게 자랑스러워. 최유리도 감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연이 자랑해도 되겠네. 정소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창들은 수연 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예전처럼 질투하거나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뻐했습니다.
시상식 이후 열린 축하 파티에 동창들도 초대되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축하해. 고마워. 너희들이 와줘서 더 기뻐. 우리가 수연이 덕분에 많이 배웠어. 뭘 배웠는데? 진짜 성공이 뭔지, 진짜 친구가 뭔지. 이지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나 요즘 달라졌어. 어떻게? 후배들한테 예전처럼 위압적으로 대하지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도 않고. 그래. 수연이 보고 배운 거야.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박미정도 변화를 털어놨습니다. 나도 회사에서 달라졌어. 예전에는 성과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팀원들과의 소통도 중요하게 생각해. 좋은 변화네. 수연이가 소설에서 보여준 따뜻한 리더십을 따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최유리는 사업 방식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나도 사업할 때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도 고려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 우리 회사에서 전업주부들한테 재택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와, 정말 좋은 일이네. 수연이한테서 영감을 받았어. 전업주부들도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정소영은 가장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나는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 어떻게? 예전에는 좀 거만했는데 이제는 정말 겸손하게 대해. 환자들이 의사보다 훨씬 인생 경험이 풍부한 경우가 많다는 걸 깨달았어. 좋은 의사가 됐네. 수연이 덕분이야. 너를 무시했던 내 모습을 반성하면서 많이 바뀌었어. 수연 씨는 동창들의 변화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너희들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좋은 사람들이었어. 단지 그때는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 뿐이야. 수연이는 정말 성인군자야. 성인군자는 무슨. 나도 그때는 서운했어. 서운했으면서도 우리를 이해해줬잖아. 그게 진짜 대인배야. 그날 파티에서 수연 씨는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 소식이 있어요. 뭔데? 제가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어요. 장학재단?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지원하려고요.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전업주부나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공부하거나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에요. 동창들은 감동했습니다. 수연이 정말 대단해. 성공하고 나서 사회에 환원까지 하다니. 나도 동참하고 싶어.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나도. 박미정도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자. 최유리도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도 참여할게. 정소영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동창들은 수연 씨의 장학재단에 모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연이 덕분에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됐어. 맞아. 예전에는 돈 벌고 성공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눔의 기쁨도 알게 됐어. 6개월 후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 선발이 있었습니다. 50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었는데 그 중에는 전업주부로 살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한 여성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뿌듯하다.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되다니. 이지은이 감탄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한 일이야. 장학생 발표회에서 한 여성이 수연 씨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작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10년간 전업주부로 살면서 꿈을 포기했었는데 작가님 덕분에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떤 꿈이세요? 저도 소설을 쓰고 싶어요. 작가님처럼. 멋진 꿈이네요. 꼭 이루시길 바라요. 네. 작가님이 롤모델이에요. 수연 씨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연 씨의 동창의 이야기가 다시 화제가 된 것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소라 작가 아시죠? 그분 동창의 썰 들어보세요. 그 글에는 수연 씨와 동창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전업주부라고 무시받았던 분이 사실은 베스트셀러 작가였다는 반전 스토리. 동창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도 안 가네요. 진짜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 이 글은 큰 화제가 되어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에도 올라갔습니다. 한소라 작가 동창의 일화, 네티즌들 통쾌하다. 전업주부 무시한 동창들, 베스트셀러 작가 정체 알고 충격.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 주는 실화. 동창들은 이 소식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인터넷에 퍼졌어. 이지은이 걱정했습니다. 실명은 안 나왔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네. 박미정도 불안해했습니다. 수연이한테 미안해. 우리 때문에 곤란해질 것 같아. 최유리가 염려했습니다. 괜찮을까? 우리가 너무 나쁘게 나온 건 아닐까? 정소영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오히려 동창들을 걱정했습니다. 너희들이 괜찮아? 혹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냐? 우리가 걱정할 일이야. 수연이가 걱정할 필요 없어.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 실제로 네티즌들의 반응은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동창들이 나중에 반성하고 변했다니 다행이네요. 한소라 작가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진짜 멋진 분이시네요. 무시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동창들도 잘못을 인정하고 변한 것 같아서 좋아요. 이런 게 진정한 성공이죠. 오히려 수연 씨와 동창들의 화해 스토리가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한 방송사에서 수연 씨와 동창들에게 출연 제의를 했습니다. 토크쇼에 함께 출연해서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요? 이지은이 놀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실제로 어떤 이야기였는지, 지금은 어떤 관계인지. 동창들은 고민했습니다. 수연아, 어떻게 생각해? 박미정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괜찮으면 나는 상관없어. 하지만 우리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잖아. 최유리가 걱정했습니다. 그럼 안 하는 게 낫지. 정소영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 무슨 의미야?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가? 그리고 우리처럼 오해나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결국 5명 모두 방송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방송 당일 스튜디오에는 5명의 동창들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진행자가 질문했습니다. 먼저 수연 작가님께 묻겠습니다. 동창들이 전업주부라고 무시할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솔직히 서운했어요. 하지만 친구들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떤 입장이죠?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고 성공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무시당하는 기분은 좋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렇죠. 하지만 그보다는 친구들이 겉모습만으로 저를 판단한다는 게 아쉬웠어요. 진행자가 이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당시 심정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들을 하셨나요? 수연이한테 세상 물정을 모른다. 도태된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전업주부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고 수연이는 그 와중에도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박미정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저도 수연이를 무시했어요. 성공의 기준이 직장에서의 성과나 연봉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은 어떤가요? 성공의 기준이 훨씬 다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연이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가정도 잘 꾸리는 게 진정한 성공이죠. 최유리는 더 구체적으로 반성했습니다. 제가 수연이한테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작 현실에 안주한 건 저였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돈 버는 것만 생각했는데 수연이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있었거든요. 정소영은 가장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가장 심하게 수연이를 무시했어요. 전업주부는 가치가 없다고까지 말했거든요. 후회되시죠? 정말 많이 후회해요. 그리고 수연이한테 정말 미안해요. 정소영이 눈물을 흘리자 수연 씨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아니야. 괜찮을 리 없어. 내가 정말 못됐어. 진행자가 수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작가님은 친구들을 용서하셨나요? 용서할 게 없어요. 친구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무시를 당하셨잖아요. 그때는 오해가 있었을 뿐이에요. 지금 이렇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한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친구들이 된 것 같아요. 정말 대인배시네요. 대인배가 아니라 진짜 친구니까요. 방송이 끝난 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한소라 작가님 정말 성인군자시네요. 동창들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이런 게 진정한 우정이죠. 전업주부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방송 후 수연 씨에게는 더 많은 러브콜이 쇄도했습니다. 작가님, 강연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어떤 강연들이요? 주로 성공에 대한 진정한 의미, 편견 극복, 진정한 우정 이런 주제들이에요. 생각해 볼게요. 수연 씨는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연 씨의 강연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공은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소중한 인연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축하해주는 사람입니다. 수연 씨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도 한소라 작가님처럼 도전해보고 싶어요. 전업주부라고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작가님이 제 인생의 멘토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수연 씨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2년 후 수연 씨의 동창들도 각자 새로운 변화를 맞았습니다. 이지은은 법무법인을 나와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수연이 보고 배웠어. 성공은 돈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걸. 박미정은 회사에서 일과 가정 양립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워킹맘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었어. 수연이가 준 영감이야. 최유리는 회사를 매각하고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졌어. 정소영은 저소득층 무료진료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 동창들 모두 수연 씨의 영향을 받아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5명의 동창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서로의 성과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솔한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누군가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진심으로 위로해 줍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친구들이 됐네.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수연이 덕분이야. 박미정이 고마워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야. 수연 씨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있어서 우리가 더 좋은 사람들이 됐어. 최유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뭔지도 알게 됐고, 정소영이 덧붙였습니다. 최근에는 5명이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위한 멘토링 센터를 설립한 것입니다. 수연 씨는 글쓰기와 창작 분야를, 이지은은 법률 분야를, 박미정은 직장 생활과 경력 관리를, 최유리는 창업과 사업을, 정소영은 의료와 건강 분야를 담당하여 다양한 사람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경험과 실패를 나누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특히 편견이나 무시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 이지은이 동의했습니다. 이 멘토링 센터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5명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전업주부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편견을 깨고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5명은 보람을 느낍니다. 올해로 수연 씨가 실명으로 활동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연 씨는 10권의 소설을 출간했고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영화화된 작품도 5편이나 됩니다. 각종 문학상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여전히 겸손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전업주부예요. 다만 글쓰기를 좋아할 뿐이고요. 동창들과의 우정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수연이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 이지은이 말합니다. 맞아. 수연이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야. 박미정도 동의합니다. 수연이한테 너무 고마워. 최유리가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진짜 친구가 된 건 수연이 덕분이야. 정소영이 마무리합니다. 수연 씨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현재 수연 씨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전업주부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책으로 출간하려고 합니다. 숨겨진 재능들이라는 제목의 논픽션 작품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전업주부들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재능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프로젝트에도 동창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이지은이 말합니다. 함께하는 게 더 의미 있어. 수연 씨가 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연 씨는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오후 조용한 서재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를 써보자.